자,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시나리오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고점 돌파를 할 때 단순하게 고점 돌파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주식이란 거는 예를 들면은 고점 돌파를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가 자기 있게 되어 있어야 그 여러 개 중에서 지금 이거 하나를 꺼내 쓰는 그런 형태이고, 그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왜냐면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고점 돌파가 되네? 그래서 매수해서 잘 팔면 그냥 고점 돌파 매매하는 거잖아요. 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럴 때 고점 돌파 그냥 매매해가지고 먹고 나오고, 이럴 때 먹고 나오면 되는 건데 여기에 뭐 다른 것까지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실제로 주식을 이런 형태로 많이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점 돌파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효과가 강력하니 안 될 때는 뭐 손절하고 잘 될 때 이 고점 돌파로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사실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될 때 내가 알고 있는 고점 돌파 룰이 좀 잘못되어 있나? 다른 기법이 있나? 라고 하면서 기웃기웃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고점 돌파 시나리오 말고 다른 매매 시나리오까지 본인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가 오늘 좀 들어보시면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파동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식이란 거는 결국은 오르고 내리고 뭐 횡보하고 그런 파동의 연속인데, 이 파동의 성질을 이해하면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것도 자연스럽게 더불어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과 더불어서 이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 꺼내 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매에 적용되는지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매매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분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 3,000원 부근에 고점 돌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000원을 넘어갈 때 매수를 잘 해서 나는 여기서 잘 팔았어, 그래서 수익 났어, 고점 돌파 매매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잘 팔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수급 괜찮고 흐름도 괜찮으니까 좀 더 봐야지 해서 나는 한 3,300원 정도를 봤는데 안 갔죠. 안 가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여기서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서 뭐 다시 해보는 거죠. 근데 떨어졌어.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고점 돌파 매매를 내가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웠던 매매 계획대로 정확하게 종목이 흘러가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나 고점 돌파 매매해야지 하면 그 매매를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매매를 구현할 수는 있어야 되고 어떤 매매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데, 그리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매매가 현실 속에서, 실전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요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흐름이 가지 않으면은 다른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점 돌파 매매를 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렇게 딱 흐름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 다음 상황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요 흐름에서의 매매는 이제 여기선 더 이상 고점 돌파 매매가 아닙니다. 마치 박스 대응 같은 매매가 나오고요. 3번은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매매가 나옵니다. 4번은 하락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정되면서 박스라고 볼 수도 있고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5번이 저점에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6번이 다시 고점 돌파 상황이 나오네요. 분명히 같은 종목이에요. 이런 거죠. 1번에서 고점 돌파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거 빨리 끊어낸다. 그러고 도망간다. 이게 과연 진짜 잘하는 걸까? 아니죠. 이거 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매매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번에서 해서 여기서 먹고 안 먹고 수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가지고 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평단이나 비중도 훨씬 유리하게 바꿔놓고 나서 6번에서 크게 많이 먹으면은 그 역시 되게 좋은 수익을 잘 낸 그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 종목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 나는 몇 개의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되게 단순하게 투박하게 말해도 5개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의 매매 계획이 하나의 매매를 위해서 결국엔 다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파동으로 보자면은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상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봉의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승 안에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보면은 되게 원활하게 쭉쭉 오른 것 같지만 이 전일봉부터 해서 오늘까지를 보면 이렇게 쭉 오른 것 같지만 여기를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상승 파동을 먹으려고 하는 돌파 매매, 뭐 고점 돌파 트라이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횡보와 하락, 이 파동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려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5개를 전부 다 쓰는 형태로 매매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주식이 좀 쉬워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1번 이런 케이스 나올 때만 하고 6번 케이스 나올 때만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만 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될 수는 없다.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숙제가 남는데 그건 무조건 다른 파동을 이해해야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손절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걸 이해한 사람이 손절을 잘하는 거지, 이걸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할 줄 모르는데 나는 그 상황이 싫으니까 손절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상황만 한다, 그런 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스타일이 어떻다, 나는 뭐 분봉을 본다, 일봉을 본다, 이런 거를 떠나서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항상 고민되는 게 이제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데 요런데 아니면 요런데 이런 데만 내가 좀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해서 들어가겠다, 요것도 저는 주식 투자자 환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안에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요런 것들 자리를 잘 캐치하는 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고, 요럴 때 제가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 저것만으로는 이게 부족할 텐데, 이거를 일단 첫 번째 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도 파동을 잘 이해해야, 아, 이게 전환 시점이 나와야 요게 곧 나오겠구나, 요 정도까지 캐치가 되는 거지, 정확한 시점을 미리 성견지명을 가지고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환상을 이뤄낼 수는 없다.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그것까지는 안 된다. 요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응을 하면서 요런 것들을 잘 잡아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잡아낼 때 보면은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봐요. 주식 시장을 계속 보면서 여러 종목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보죠. 그럼 거래량과 수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지켜보면서 포지션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분석이나 얼마에 잡아야지 이런 걸 미리 가지고 있어도 요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매수한다고 생각하고서 딱 이걸 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수세가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서요. 쭉 쓰고 있을 때 나는 중간에 여기서 딱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를 보고 있었지만 강한 수급과 함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격이 상승합니다. 호가창 보고 있으면 호가가 막 올라가요. 그 사이에 나는 빠르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한 번에 비중을 많이 잡는 게 좀 곤란해집니다. 이게 왜 곤란하다고 말하냐면은, 일단 가격이 막 오를 때 내가 중간에 뛰어 올라서 잡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올라서 수익 나면 상관없잖아,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올라서 수익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올랐을 때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데를 보게 되면은 플러스 2%, 3% 먹는다고 쳐볼게요. 나쁘게 먹은 건 아니죠. 이렇게 빨리 잡아서 먹는 거니까,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고스란히 반대의 상황, 원치 않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해서 올랐었던 종목 손절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손절을 좀 잘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그래도 양호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 꼬꾸라져요.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동반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난 여기서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여기서 손절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정작 손절이 실현되는 데는 이 밑인 거예요. 이 갭만도 진짜 현실 속에서는 여기서만도 2-3% 납니다. 내가 2-3%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추가로 2-3% 이상의 손절 라인이 생겨요. 게다가 내가 여기서 아까 무모할 정도로 물량을 많이 때려잡았는데 여기서 시장가 매도하게 되면 밑에서 호가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마이너스 5% 더 먹어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이 빨리 한다고 빨리 했는데도 막 마이너스 8%대 나오거든요. 내가 손절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절 빨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니까 보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8% 되는 거 피하려고 빨리 손절하면은 그럼 필연적으로 이 플러스 2, 3%못 먹어요. 예를 들면 여기만 봐도 이게 계속 올라간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해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를. 우리는 쉽게 하려고 고점 돌파 그 상한만 딱 쪼개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5개, 6개 파동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니까, 나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쉽게 하려고 고점 돌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훨씬 더 어려운 방향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주식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걸 잘해야지 고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데 도전해서 깨지는 건 고수가 아닙니다. 고수라는 거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고수지 되게 어려운데 막 도전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되게 어렵게 해서 이긴다. 그래도 이겼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팀의 축구를 보게 되면은 되게 쉽게 이기는 것 같은, 쉽게 경기하는 것 같은, 임팩트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쉽게 잘 이겨. 그래서 우승해. 맞아요. 그러면은 쉽게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는 갖춰두면 어디 도망 안 가기 때문에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럼 무기를 딱딱 갖춰놓고 갖출 것만 갖춰놓고 나서 좀 쉽게, 훨씬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파동을 중심으로 하나의 매매를 하더라도 당연히 여러 개의 매매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동에 맞는 나의 매매 계획, 시나리오를 접목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좀 쉽게 종목이 이어집니다. 매매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명확한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잘라놔도 이 안에는 상승이 있고요,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고 다 있어요. 저희가 말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큰 줄기에서 보면은 돌파다, 상승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고점 돌파를 하려면 고점 돌파만 한다,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를 멀리 갈 거 없이 요 화면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니까는 다 필요 없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걸 겪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 대응이 본인의 시나리오들입니다. 각각의 대응이. 그 능력치를 좀 기르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거의 3편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얘기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관리랑도 연결돼서 어찌 보면은 저희 채널이 하락관리 잘하는 채널, 아니면은 하락할 때 되게 좀 잘해주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락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해서 효과나 빛을 냅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은 텐베거 종목이라고 하죠. 아니면 두배뛰기 종목이라고 해볼게요. 고점 돌파 하나 가지고는 두배뛰기 종목 2배 절대 못 먹습니다. 텐베거 종목의 10배 절대 못 먹어요. 왜냐면 상승 이후에 하락이나 횡보해서 그 전에 다 팔아야 정상이니까. 고점 돌파만 할 때는 안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었던 방식으로 정확하게 매매를 컨트롤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쭉 끌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는 이제 회전을 위해서 짧게 수익 내고서 끊을 거야 하는 선택권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 그게 정말 저는 매력적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하면서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성을 갖춘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연상이 되셔야 돼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가치 투자 잘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막 기술적인 얘기고 파동 이러면은 뭔가 좀 트레이더들이 하는 얘기 그렇게 구분해서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배 먹는 종목, 그 이상 가는 종목을 먹으려는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 대만한 종목 이제 붙잡고서 수익 많이 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냥 종목 잘 골라가지고 10배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트레이더 되고 싶은 분들 저희 클럽 오시면 도움 될 거고요. 한편에서 또 반대로 나는 가치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가치 투자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종목 잘 골라갖고 나 인생 역전해야지 그런 거라면 저는 솔직히 그냥 로또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라면, 그게 아니라 주식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가치 투자든 트레이더든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 정도는 공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주식의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거에서 벗어난 다른 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저희의 확고한 철학이기도 하고 이걸 꼭 반드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클럽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마음껏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만약에 공감이 안 된다면 조금 더 경험 쌓으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나중에 좀 상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좀 저희 영상을 좀 꾸준히 많이 보셔야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은 네이버에서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시면은 고정 링크로 달려있는 공지사항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안내 상담도 한 번씩 받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참고하시고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게 보면은 뭐 용기에 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시나리오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이제 파동으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만들었거든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찍으면서 또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얘기는 더 해드려야겠다. 이 얘기 들으면은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생기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연속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